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및 예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험 범위 자체는 전산회계 1급의 부가세 부분 이론,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에서도 이론 및 실기 문제에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AT, AT 하시는 분들은 TAT 2급과 TAT 1급은 100%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수정세금계산서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거나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다시 발행을 해야 되는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하는데, 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는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사항 착오 정정, 공급가액의 변동, 환입, 계약의 해제,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이렇게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6가지의 문제를 풀으실 때 작성 일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작성 일자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당초 작성일로 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재사항 착오 정정,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이 3가지는 원래의 날짜대로 작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 변동, 환입, 계약의 해제, 이렇게 3가지의 경우의 수는 사유 발생일을 우리가 작성일자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세금계산서 몇 매씩 발행되는가? 매수는 기본적으로 기재사항 착오 정정은 2매,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이 2매, 이렇게 2매인 경우가 2가지가 있으니 이것도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전부 1매씩 발행이 됩니다. 자, 기재사항 착오 정정서부터 이제 발급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기재사항 착오 정정은 애초에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당초분을 마이너스로, 그리고 수정분 새롭게 작성하는 것을 플러스로 작성. 그래서 2매가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공급가액의 변동은 변동 사유 발생일 날, 그럼 변동이, 공급가액 변동이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이렇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증감분에 대해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환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일부가 반품돼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환입분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계약의 해제는 원래 있던 거래 자체를 모두 다 마이너스로, 당초분을 모두 마이너스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세로 발급했다가 나중에 영세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과세분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영세를 플러스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분은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당초분이 과세분이죠. 마이너스로 발급을 하고 다시 영세율을 플러스로 발급을 해주는,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은 2장을 발급을 했기 때문에 1장만 마이너스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자, 일단 우선 정리는 이 상황이고, 요즘 시험 문제, 이론 시험 문제로 너무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들어서 하나씩 한번 각 경우의 수별로 하나의 거래만 놓고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에 제가 이렇게 일단 뭐 1000만 원짜리 셀파 AI에 공급을 했다. 이렇게 일단 우리가 표기를 해놨는데, 여기에 있는 문제, 첫 번째 문제서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기재사항 착오 정정, 예를 들어서 거래처가 틀렸다. 거래처를 잘못했다. 그러면 전표를 지우는 게 아니라 원래, 자, 이 전표에 대해서 우리는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간편집게 옆에 삼각형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수정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게 나오고, 수정세금 계산서 아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재사항 착오 정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게 이렇게 자동으로 2매가 새롭게 만들어져요.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로.
그래서 당초분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날짜는 그냥 그대로 정해져 있죠. 자기 자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거래처 표기만 새로운 거래처 F2 눌러서 도서출판 셀파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처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수정세금계산서가 당초분은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추가로 플러스분이 다시 발급이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몇 매가 필요하다? 수정분 2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우고 거래 자체를 지우고 자 이제 공급가액 변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급가액 변동은 대표적인 예가 매출 할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일 이내에 대가를 외상대금을 회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2%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매출 할인 같은 부분을 우리가 공급가액 변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공급가액 변동이 되게 되면 이제 공급가액 변동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한번 발급을 해볼게요. 우리가 10만 원만큼을 마이너스 한다라고 보시고 자 우리가 수정세금계산서에 들어가셔서 자 공급가액 변동 그래서 대신에 날짜가 이렇게 비어서 나와요. 왜냐하면 변동사유 발생일을 우리가 날짜로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월 05일 날 우리가 10만 원 더 DC해드리기로 했다. 그래서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10만 원짜리가 발급이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얘도 다시 삭제하고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입이 되는 경우, 우리가 매출했던 걸 다시 환입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절반만 환입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해당 거래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수정세금계산서에 이번에는 환입. 그런데 이렇게 날짜를 쓸 수 있게 나와요. 자, 01월 15일 날 환입됐어요. 절반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00만 원만큼이. 그렇게 하고 적용해 주시게 되면 또 하나의 전표만 나오겠죠. 계속 이렇게 한 매, 한 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또 얘도 삭제하고. 자, 그 다음 계약의 해제를 한번 볼게요. 계약의 해제. 자, 원래 거래를 선택을 하고 수정세금계산서. 이번에는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는 해제 사유 발생일, 해제일이니까 뭐 1월 25일 날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당연히 마이너스로 한 매가 자동으로 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눈에 보이시죠? 자, 이것도 F 삭제하고 자,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은 원래 이렇게 과세 공급이었는데 이제 영세로 바꿔줄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 들어가셔서 자,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이러면 날짜가 이렇게 딱 1월 1일로 당초 공급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과세로 되어 있던 건 마이너스로 그리고 영세로 한 매가 추가로 더 발행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적용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면 과세는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전표를 없애주시는 거고 그리고 영세율로 새롭게 발급이 된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 두 개도 또 삭제를 해보고 자, 그 다음은 뭐 지금 이 전표 자체가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이었다라고 보시면 그냥 수정세금계산서 들어가셔서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하게 되면 해당 거래 자체를 마이너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0101 원래 당초의 날짜로 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전표 자체를 마이너스로 발행을 해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까지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전산회계 전산세무시험에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까지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해봤고 대신에 AT 자격증 시험 보시는 분들은 우리 더존 프로그램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까지 모두 다 하셔야지 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이렇게 6가지 정도가 있더라. 그 중에 3가지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은 당초 작성일을 작성일자로 쓰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당초 작성일을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급가액의 변동은 변동사유 발생일, 환입은 환입일, 계약의 해제는 해제일.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얘네들은 내용이 똑같은 거죠. 그렇죠? 같은 개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매가 발급되는 경우의 수는 기재사항 착오 정정과 그 다음에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이렇게 두 가지만 세금계산서가 두 매씩 발급이 된다. 그럼 두 매가 발급되는 건 무조건 당초분은 마이너스가 생기게 되고 당초분 마이너스로 하고 그리고 새로운 수정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발급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이론 문제를 풀으실 때도 실기 문제를 풀으실 때도 조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